어른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도 지금부터 어른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어른이 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날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16이었고 무서웠고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어른이 될 거라는 것도 그날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나는 그저 학교에 다녀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1976년 여름, 나는 그 여름을 냄새로 기억합니다. 땀 냄새, 눅눅한 이불 냄새, 약 냄새, 엄마 방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엄마는 며칠째 기침을 하셨고 나는 그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였거든요. 왜 하필 지금 아프지? 왜 우리 집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이제야 고백합니다. 엄마는 누워 계셨고 나는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너무 못돼 보여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계속 집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멀게 들렸고 친구들의 웃음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는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도시락을 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어도 되나? 그 질문은 그날 이후 평생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웃을 때마다 어딘가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날따라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는 높았는데 마음은 벌써 저녁처럼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깐 문을 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들리던 엄마의 발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그릇 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괜히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동생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묻는 눈빛이 아니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힘들어.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나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 엄마는 잠시 눈을 뜨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조금 있다가. 그 조금이 언제인지 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을 나와 부엌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엄마의 자리였고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그 말은 크게 울리지도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하필 나였을 뿐이라는 걸.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 치마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을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16에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늘 엄마가 서 있던 자리인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들어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부엌은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쌀통 앞에 섰을 때 나는 뚜껑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쌀통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열어도 되나?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열었습니다. 쌀을 퍼담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쌀을 씻는 동안 물 위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교복 입은 얼굴, 아직 아이 같은 얼굴, 그 얼굴을 나는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불이 탁 하고 붙었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불을 줄이고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언제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냄비 뚜껑을 조금 더 꼭 닫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 김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넘치지 않게 불을 줄이고 타지 않게 냄비를 살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 밥을 정말 내가 해도 되는 걸까? 그 생각들 사이에서 나는 아이였다가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아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불을 끄고 밥을 푸는 순간 솥 안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과 따뜻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너무 벅차서였습니다. 나는 밥그릇에 밥을 담고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되겠지. 나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지금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밥상을 방 안으로 들여놓자 동생들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먼저 먹으라는 말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첫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나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남기지는 않을까? 그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하지도 맛없다 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나에게는 가장 큰 안도였습니다. 잠시 후 다른 동생이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어깨가 굳었습니다. 응? 이거 엄마가 한 거랑 비슷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그제야 감각이 돌아왔고 나는 문 옆에 기대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의 밥은 아직 엄마의 밥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나는 처음으로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동생들은 밥을 다 먹고도 자리를 바로 뜨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끝내주는 역할이라는 걸. 설거지를 하러 다시 부엌으로 가는 길에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넘어지지 않았다.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동생들이 잠든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낮에 있던 조용함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하나씩 씻어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에 닿은 그릇에서 밥풀이 떨어질 때마다 낮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숟가락, 밥 냄새, 엄마랑 비슷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한쪽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였습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울려고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그제야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고 그 척이 밤까지 나를 버티게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애인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밥을 해야겠지. 그 생각이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조금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16의 밤을 혼자 넘겼습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울었는데도 해는 떴고 닭은 울었고 집안은 다시 하루를 시작하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잠시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와버렸네. 부엌으로 나왔을 때 어제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통은 그대로였고 냄비도 그대로였고 어제 씻어둔 그릇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쌀통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손이 어제보다 덜 떨렸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아직 무서운데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용기를 내서 한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해야 할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서늘했습니다. 동생들이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뭐야? 그 질문이 어제보다 덜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밥. 그 한 단어가 어제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나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 어제와 똑같은 아침. 그런데 나만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고 나면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더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밥을 푸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지지는 말자. 크게 자라자는 것도 아니고 버티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하루로 끝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어제의 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조용해졌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엌은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엌부터 떠올랐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아침 밥을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 밥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밥을 했습니다. 숙제보다 밥이 먼저였고 피곤해도 부엌 불부터 켜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내 인생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조금씩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보다 오늘 저녁에 뭘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해졌고 웃음은 아껴 써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웃고 나면 괜히 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밥이 나오면 앉아서 먹었고 다 먹으면 다시 자기들 하루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내 하루를 짐처럼 올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둘 다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밥은 했다. 그 한 문장이 그날의 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을 것 같았고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날짜로 세지 않고 끼니로 셌습니다. 아침 하나, 점심 하나, 저녁 하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그렇게 나는 자랐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축하해주지도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의 일을 더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날짜가 아닌 끼니로 세던 날들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계절은 말없이 바뀌었고 부엌 창밖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굳이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붙이면 지금의 균형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집에서 많이 힘들지?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 상황을 말로 꺼내준 게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늘 하던 말이었고 생각하지 않고도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내 나이보다 그 말 뒤에 붙었을지도 모를 말들을 혼자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무겁다, 너무 혼자다. 하지만 그 말들을 끝까지 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부엌에서 늘 보던 풍경이 그대로 나를 맞았습니다. 쌀통, 냄비, 불 켜는 소리.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그때서야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 한쪽에 작게 남았습니다. 그날의 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동생들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부엌 말고 다른 곳에서의 나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잠깐. 그건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부엌 밖에도 내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날 밤 내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에게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부엌에서 밥을 하며 나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는 밥을 했고 동생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삶이 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지금의 삶은 지나가는 한 시기일 뿐이라는 것.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꽤 오래 버티게 했습니다. 시간은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다시 부엌에 서셨고 나는 그 옆에서 조금 물러났습니다. 동생들은 자랐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돌아보면 16의 나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됨이 나를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는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했던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고. 그건 가족을 살게 했고 시간을 이어줬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 일이었다고. 너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지만 그만큼 깊은 사람이 되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너무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었다면 부디 이 말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잘 살아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